제가 여러분들께, 우리 힐링가족 여러분들께 처음부터 지금 초지일관 말씀드립니다. 뭐 처음부터라고 해서 뭐 오래전 아니죠? 2020년입니다. 불과 4년 전밖에 안 돼요. 재산을 모을 수 있는,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버는 것보다 적게 쓰는 겁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절약 강조 많이 하죠?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절약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목표 달성할 때까지만 일어나도. 그 다음은 알아서 하세요.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버는 것보다 적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돈 모이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래요? 내가 버는 것보다, 매달 버는 것보다 적게 써. 당연히 돈이 모일 것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엄청나게 불어나요. 근데 그게 단 몇 달 만에, 1, 2년 만에가 아니에요. 5년, 10년, 해가 갈수록 엄청나게 불어나요.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절약이 부의 축적의 결정적 요소는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절약, 부의 축적을 하는데 중요한 요소, 이건 누구든지 부정 못할 겁니다. 자기 힘으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 없는 사람에게 절약, 그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근검절약, 부지런하고 알뜰하게 재물을 아끼는 것, 근검절약입니다. 이게 재산을 형성을 하기 위한 초석이에요. 디딤돌이에요. 사실 우리나라의 가정교육, 학교에서 교육 중에 사회에 나가서 정말 필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돈 관리예요. 그런데 가정에서, 학교에서 돈 관리에 대해서 교육을 안 가르치거든요. 오히려 어렸을 때부터 돈 밝히면 안 된대요. 돈에 대한 얘기는 오히려 금기시되어 있는 것이 아주 의외로 그런 집들, 또 대부분 학교가 그래요. 돈의 소중함, 왜 절약을 하고 모아야 하는지, 이런 걸 학교에서 부모로부터 정말 배워야 됩니다. 부모, 학교의 가르침이 자녀의 소비, 저축, 투자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버는 것보다 많이 쓰는 거? 그 사람, 그 집안의 재정적, 경제적 파멸에 이르는 길입니다. 결국에는 버는 것보다 많이 쓰면 파멸이에요. 그런데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버는 것보다 적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게 쓰면 분명히 점점 돈이 남습니다. 그거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축은 거의 하지 못하고 버는 대로 다 소비해버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신용카드 몇 개월 할부까지 그냥 끊어버리고, 욕망을 참지 못하고 말이죠. 월 수입 이상으로 지출을 하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그것도 일시불이 아닌 할부금에. 저는 할부 끊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할부를 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이자가 연 10몇 프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식 투자가 연 10몇 % 벌자고 하는 건데, 내가 욕망을 참지 못하고 물건 사면서 할부 몇 개월만 끊어버리면 연 10몇 프로 이자 그냥 다 내는 거네. 이렇게 이자 쉽게 날려보낸다면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완전히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죠. 현재까지 인생을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살아온 사람들, 항상 은행 통장에 여윳돈 1, 200만 원이 있었던 적이 없었어요. 많아요, 그런 사람들. 미국에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당장 500만 원 없는 사람들이 대반이에요. 그런데 미국이라고 안 그럴 것 같아요? 미국의 서민들도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내가 몇 억을 갖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현금 몇 억 갖고 있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별 있는 지출과 저축은 부의 축적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제 생각에 우리 힐링 가족분들 많은 분들이 이제는 그렇게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 거의 다다라고 저는 믿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경제적 자유의 달성이라는 목표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그리고 절제 않은 삶, 많은 분들이 지금 절약을 하고 계시죠? 한 2, 3년 전부터인가? 제가 절약에 대한 강조하면서 그때부터 절제하는 삶을 살면서 돈을 한 푼 두 푼 모아서
현재 우리가 투자하는 ETF 종목들 계속 사 모으면서 지금 부를 축적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현재 이 상태를 계속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나는 내 인생에서 지금까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살아온 인생과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았던 인생과 그 길이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주식 투자를 모르고 살아왔던 인생이 훨씬 길 겁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살아온 인생 이제 그래봤자 1, 2, 3, 4년입니다. 주식을 모르고 살아왔던 인생이 훨씬 길죠, 당연히. 내 인생에 주식 투자를 모르고 살아왔는데 주식 투자를 시작한 후부터 주가가 하락하기만 하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 걱정 생겨서 그동안은 편하게 살아왔는데, 그렇다면 다시 주식 투자를 몰랐던 인생으로 차라리 되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다 본인이 결정할 문제죠. 본인이 스스로 이겨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과는 다르게 돈의 귀중함을 새삼 깨닫게 되고 절약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하루하루 근검절약 생활을 하면서 알뜰히 모은 작은 돈을 가지고 티끌 모아 태산이는 것을 믿으면서 미래 가치가 있는 1등 기업에 조금씩 투자를 해나가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세계 1등 기업에 조금씩 투자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비례적으로, 그러니까 나의 노후, 나의 미래에 대한 그동안에는 없었던, 느끼지 못했던 희망이 조금씩 생겨나고 현재 직업, 하는 일에 대해서도 새삼 소중하고 그동안보다 더 열심히 일에 임할 수 있다면은 그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또 나이가 50대, 60대, 사실 나이 먹을수록 직업 찾기가 쉽지가 않죠. 월급이 얼마이들 떠나서 내가 다시 또 일을 할 수 있어요.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을 모을 수 있어. 이걸 가지고 세계 1등 주식을 또 살 수 있어. 이거 얼마나 다행입니까? 또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용기까지 생깁니다. 단 부동산보다 수익률이 높고 또 부동산보다 세금도 적고 부동산보다 신경 쓸 것도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주식 투자에는 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알고들 계시죠? 바로 하루도 쉬지 않고 세계 정치, 경제, 국방, 사회 등의 이슈에 따라서 출렁이는 주가의 변동성, 주가의 등락입니다. 주식 투자하면서 주가가 변동 없이 꾸준히 우상향하면 얼마나 좋아. 그러나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이 주가의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는 정신적인 마인드, 이 정립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항상 여러분들께 주식 투자의 올바른 마인드를 저는 계속 강조를 해왔던 것입니다.